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만약 위식주를 해결할 정도의 돈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분의 돈이 더 있어도 당신이 느끼는 행복감은 별 차이가 없다. 일정한 수준의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현 수준으로 연간 3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보다 돈이 더 많아도 삶에 대한 만족도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순진한 척하지는 말자. 가난은 당연히 끔찍한 것이며 연구자들이 밝혀냈듯이 일반적으로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 경제학자인 코넬 대학의 로버트 프랭크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부자면서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 가난하면서 항상 행복한 사람이 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불행한 부자라면 가난한 것보다는 행복할 것이다. 물론 돈과 행복의 관계는 프랭크 교수의 말보다 훨씬 복잡하다. 지난 반세기 동안 산업국가들의 평균 소득은 엄청나게 치솟은 반면 행복 수준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그런데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면 사람들은 왜 그토록 돈에 집착하는 것일까?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잡히지 않는 목표를 좇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심리학자들이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르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돈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들에 점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느라 우정을 키우고 타인을 도우며 정신적인 면을 성숙시키는 활동이나 인생의 진정한 목표를 도외시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6가지 요소를 보자. 그것은 정신건강, 만족과 안정감을 주는 일, 안정적이고 애정이 넘치는 사생활, 안전한 공동체, 자유 그리고 도덕적 가치다. 여기에 돈은 없다. 리처드 스티븐스는 행복 워크숍에 참석한 자원자들에게 물질을 좇는 헛된 꿈에서 벗어나라는 처방을 내렸다. 당신이 지금 어떤 기분인지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다시 말해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 알아야 한다. 광고에 푹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라.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과 자신이 가진 것을 비교하지 말라.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자신의 됨됨이를 돌아보라. 돈이 있다면 이런 걸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얼마나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떠올려보라. 돈은 건강과 같다. 없으면 불행하지만 있다고 다 행복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삶에서 의미 있는 일이 아닌 돈을 좇는 태도는 불행으로 가는 길이다. 정말 돈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면 도대체 왜 각국 정부는 더 큰 재정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것일까? 이미 부유한 나라라면 더 이상의 경제성장 정책이 무의미하다는 논란이 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가족 사이의 유대감, 일, 공동체, 친구, 건강, 개인의 자유와 도덕적 가치를 향유할 때 비로소 행복을 느끼지 않는가? 행복은 사회적 자본의 한 형태다. 왜냐하면 사회에 막대한 이득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사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살기 좋은 곳이다. 적어도 병원, 감옥 그리고 항우울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선결되어야 더 나은 지역사회를 꾸려나가는 데 신경을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신건강치료, 교육, 재활용, 환경 문제 및 교통 문제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안전과 가족 친화적 정책이 절대소득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왜 경제학자들과 전세계의 정부는 행복을 푸대접하는 것일까? 개인의 행복 추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는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일까? 이런 의견은 새로운 발상이 아니다. 18세기의 철학자이자 사회개혁가이며 공리주의의 창시자인 제레미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입법과 도덕에서 최상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 것으로 유명하다. 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하다. 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되던 사람이 그 이상을 벌게 되면 훨씬 더 행복해진다. 실직 상태에 있던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면 감격해 맞이 않는다. 아픈 사람도 금전 상태가 나아지면 훨씬 큰 행복을 느낀다.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의 삶은 바뀔 수 있다. 이를테면 여행을 할 여유도 생기고 집을 장만할 수도 있으며 새로운 경력을 쌓을 수도 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경제적 자립이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감에 따라 우리는 돈 때문에 불행해지고 불만은 더욱 커진다. 특히 자신의 소득과 남의 소득을 비교할 때 더욱 그렇다. 물론 남보다 돈이 많으면 더 행복하다. 하지만 그것은 소유한 부의 절대적인 규모 때문이 아니라 단지 남보다 더 가졌기 때문이다. 남보다 적게 가진 사람들은 그 사실로 인해 상처를 입는다. 소득 경쟁은 승자를 조금 더 기쁘게 하는 반면 뒤처진 사람들을 실제보다 훨씬 불행하게 만든다. 당신의 손에 지금 100만 원이 있다면 뇌의 쾌락센터는 음식이나 섹스 혹은 약물에 반응할 때처럼 빛이 난다. 하지만 대개 최초의 즐거움이 지속되지 않는다. 실제로 포브스지가 선정한 세계 최고 부자 400명이나 동아프리카 마사이족의 목동이 느끼는 행복 수준은 동일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5년만 지나면 이전의 행복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소득이 늘어난다고 꼭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뇌가 긍정적인 경험에 더 잘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자들은 적응이라고 한다. 생각지도 못한 돈벼락을 맞으면 그 당시에는 행복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효과는 미미해진다. 월급날이 되어도 어차피 들어올 돈이 들어온 것이므로 가슴이 기쁨으로 벅차오르지 않고 전반적인 행복 수준도 향상되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를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연봉이 올라가서 기쁘다가도 동료가 자신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기분이 나빠지고 마는 것이다. 돈과 지위를 얻기 위한 경쟁은 제로섬 게임이다. 순위, 성적표, 광고처럼 비교할 대상이 많을수록 불행도 더욱 커진다. 그 결과 당신은 친구나 이웃 혹은 동료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목표를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사람들이 남과 비교하는데 얼마나 열심인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실험이 있다. 당신이 1억 원을 받는 대신 동료가 3억 원을 받는 것과 당신이 5천만 원을 받는 대신 동료가 2천만 원을 받는 것 중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는 물음에 응답자 모두 후자를 택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래야만 동료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워릭 대학의 경제학자 앤드루 오스왈드는 대학생들에게 가상의 일자리를 제안하면서 연봉을 모두 다르게 제시했을 때 그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는 실험을 했다.
그 결과 연봉이 괜찮은 범위 내에 있는 일자리들의 순위가 학생들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학생들은 일자리 자체보다는 자신이 선택한 일자리의 연봉이 다른 일자리에 비해 높은 편이면 더 만족해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주위에는 심리학에서 관계불안이라고 부르는 증상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 이 이론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타인과 비교 판단한다. 이런 사람들은 이 집이면 내 욕구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한가? 라고 떠져보지 않는다. 그 대신 내 집이 이웃집보다 더 좋은가? 라고 묻는다. 만약 당신의 집이 침실 2개짜리인데 주위의 모든 사람이 같은 집에서 산다면 당신의 관계불안은 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주위가 온통 침실 3개 혹은 4개짜리 집이라면 당신의 관계불안은 심해질 것이다. 당신의 조부모라면 꽤나 사치스럽다고 느꼈을 침실 2개짜리 집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인터넷 덕분에 이제 우리는 타인의 삶을 쉽게 들여다볼 수 있다. 과거에는 같은 마을이나 도시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 조건은 거의 동일했다. 하지만 현대인은 최고 갑부들이 어떻게 사는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마음속에 불만이 싹트게 되었다. 물질적인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다 보면 돈이 많을수록 사치품에 대한 욕구도 커지기 마련이다. 경제적으로 성공하면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아직도 가지지 못한 것에 집착하게 된다. 그래서 돈은 아무리 벌어도 모자라는 것이다.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돈을 물쓰듯 하는 행위가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말한다. 여론조사 기관인 로퍼 리서치가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들에게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물건 목록을 작성해보라고 했을 때 이미 그런 물건들을 갖춘 사람들일수록 목록이 더 길었다고 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이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돈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생각해보라. 다음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생각해보자. 당신에게 돈은 어떤 의미인가? 돈이 얼마나 있으면 만족할 수 있는가? 인생에서 부와 재산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당신이 자랄 때 부모님은 돈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돈을 원하는 이유가 인생에서 지금과 같은, 아니면 다른 역할을 하기 위해서인가? 돈을 더 벌려고 아등바등 애쓰는 것보다는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편이 더 생산적이다. 연구 결과를 보면 인생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행복이 따라온다고 한다. 중간 정도의 삶을 살지만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잘 살지만 형편이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심리학자 에드 디너는 행복한 사람은 인생의 후반부에 소득 수준이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결국 돈이 있다고 행복하지만 않지만 행복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